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명품 강의, 합격 맛집, 일타 강사 이런 표현들은 저의 강의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칭해 주신 표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41회 오전 오후 시험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 필기 70문제 함께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전 시험 출발할게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영양보조제에 의존한다. 2.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4. 가공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5.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정답은 3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순발력이 향상된다. 2. 면역능력이 향상된다. 3. 질병 회복 속도가 빠르다. 4.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5.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5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입니다. 비가역적,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해도 그 청춘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 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보장해주자 라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2.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장한다. 정답은 4번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입니다. 보기 1번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 3번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기 5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보기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 살아서 통합징수하지만 돈관리는 따로 한다. 독립회계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겠죠. 보기 4번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하겠죠. 보기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 나오면 땡 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긴 문장이 보기로 나올 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나 뭐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데 지자체에 이런 문항 나올 가능성 뭐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 1번 세탁입니다. 일상생활 지원하면 밥, 청소, 빨래라고 했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밥, 청소, 빨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곧 관찰한다 라는 것이죠.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을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전기를 끊는 것은 신체적 학대, 전기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 학대 유형과 관련되어진 거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회유라는 것은 말로 설설 구슬리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 따르라고 하는 것도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입니다. 보기 1번 손을 털어준다.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쵸? 그것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된다.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초기일 때는 냉찜질, 만성은 온찜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3.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입니다. 결핵 관련해서 알아둘 거, 결핵은 호흡기 감염, 공기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침구 등은 일광 소독한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 위산 분비 감소 3. 지방 흡수 증가 4. 타액 분비 증가 5.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입니다. 설사를 하니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제한해야 되겠죠.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기침 반사란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노화가 되어지면 그 능력이 떨어지죠. 보기 2번 섬모 운동, 섬모는 잔털이에요. 이 섬모 운동이 감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5번 코 점막의 건조함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몸의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 더욱 건조해집니다. 적혈구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정맥류 3. 폐기종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이것이 부족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빈혈일 경우에는 철분제를 먹죠.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을 하면 좋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 입니다. 보기 1번 어좁 골커가 된다라고 했죠. 쉬운 암기법에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3번 근긴장도가 뭐냐? 근육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펴졌다가
그 정도예요. 그것이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보기 5번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죠. 그래서 배둘레햄 되어지죠.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의 방광염 예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간을 삽입한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맥주를 마시게 하여 소변량을 증가시킨다. 4.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 5.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낮에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은 요실금 예방을 돕는 거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것도 요실금 예방을 돕는 방법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2.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3.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4.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동거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받게 한다입니다. 옴치료는 올치료.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선망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입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부심이 증가한다. 2. 결막이 두꺼워진다. 3.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5.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은 1번 눈부심이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2번 결막은 얇아지고요. 3번 각막은 뭐냐면 눈동자를 막고 있는 이 막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각막인데 각막 반사는 각막을 자극을 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티끌이 들어갔다 그러면 눈을 깜빡여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죠. 이런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눈물의 양은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눈물의 양 줄어듭니다. 보기 5번 동공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 양끝을 둥글게 자른다. 2. 티누는 손톱깎이로 잘라낸다. 3. 뜨거운 물로 자주 족욕을 한다. 4.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 5.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 습기를 유지한다. 정답은 4번 발가락이 노출되지 않게 양말을 신는다입니다.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활동을 줄이게 한다. 2.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 3.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4.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5. 항우울제 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노인에게 권장되는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 3.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한다. 4. 1일 에너지 필요량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5.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 정답은 5번 고기, 생선, 달걀, 콩 중에 하나 이상을 매일 섭취한다입니다. 노인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을 시작한다. 2.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을 한다. 3.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 4. 최대 운동 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5.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5번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매년 1회 접종한다. 2. 인플루엔자는 매년 2회 접종한다. 3. 백일에는 매 10년마다 재접종한다. 4.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 파상풍은 1회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입니다. 쉬운 암기법에서 했었죠. 10년마다 파디파디, 10년마다 파디파디 했습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추가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스님 3번 100일에도 10년마다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100일에는요. 100일에를 접종을 했는지 모르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를 접종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 10년마다는 파상풍 디프테리아만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마다 파디 이걸 강조한 거예요. 3번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매 10년마다 계속해서 접종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아닌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했던 서비스의 내용을 잘 기록을 해둬야만 추후에 혹시 요양보호사가 그만둔다거나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입니다. 보기 1번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의료기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등록한 이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 3번과 5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를 했다. 이 말은요.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물이나 영양분 공급은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후 시험입니다. 화이팅!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감이 저하됨,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짐, 1. 조심성의 증가, 2. 애착심의 증가, 3. 외향성의 증가, 4.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5.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정답은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더 조심하게 되어지지요.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행동도 느려지는 겁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좁힌다. 3.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5. 만성질환을 민간요법으로 관리한다. 정답은 4번 지역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건강한 노인이 은퇴 후 일자리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였다. 1. 독립의 원칙 2. 존엄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보호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정답은 1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지요. 보기 4번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특례요양비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것은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2.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5.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동료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2번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관공서의 동행함,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함. 1. 정서지원 서비스 2. 인지지원 서비스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개인 일 보는 거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노인학대 유형 중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2.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 3. 약물을 강제로 복용하게 한다. 4.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2번 친척과의 연락을 차단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5번이지요. 생활비 지급 중단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노인학대와 관련되어진 거 구분하는 법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2. 노인학대 피해 노인에게 장기 숙식을 제공한다. 3. 노인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성년 후견자를 지정한다. 4.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5.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정답은 5번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응하지 않고 계획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3. 감정적으로 대응한 후 해당 장소를 떠난다. 4.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 정답은 4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구성 항목과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 1. 근로기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1번 근로기준법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 참여는 최대한 미룬다. 2. 동일한 종교를 가진 대상자를 선호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5. 기관의 지침을 우선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5번 기관 지침 중요하지요. 하지만 요양보호사에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대상자 중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존칭을 생략하며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2.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았다. 3.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4.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5.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정답은 5번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였다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대변을 보는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2.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3. 방으로 데려가 기저귀를 채운다. 4.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 제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시설 입소를 유도한다. 정답은 4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의 할인을 요청하였다. 1.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2. 시설장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3.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4. 할인 대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한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1번 불법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입니다. 수분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 저린 감각이 있다. 4. 손바닥을 서로 맞대면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5.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정답은 2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수분관 증후군 문제에서 보기 1번과 2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감염 증상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는다. 3.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4.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분비물이 묻은 손은 휴지로 닦는다. 정답은 3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이 드물다. 2.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입니다.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인플루엔자 독감이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4가지 있다고 했죠.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2024년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인다입니다. 햇볕을 쬐이는 것이 비타민 D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생님들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얼굴에 선크림 바르고 따뜻할 때는 밖에 나가서 햇볕 쬐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나는 지금 비타민 D를 먹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햇볕 쬐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입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하면 균형 상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라고 했습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변성. 정답은 1번 녹내장입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안압 나오면 바로 녹내장이지요. 노가 백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쉬운 암기법 영상이나 또는 2024년도 우리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도파퍼 이렇게 떨어주었지요.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혈당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공복혈당은 상승합니다.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암기법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된다. 식장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입니다.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재가 방문 후 요양보호사가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이불 빨랫감이 세탁실에 있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냉장고에 있다. 3.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4.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 5. 대상자의 자녀가 오랜만에 방문하였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실금을 여러 번 함. 2. 오전에 물을 많이 마심.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짐.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 정답은 5번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음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 번, 많이, 오랜만에 이런 표현 되지 않습니다. 물 몇 잔 마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상승한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동공이 축소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 정답은 5번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입니다. 그 외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약해지고 식은땀, 피부는 차갑고 창백해지지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금 또는 실변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100분으로 끝내기 인기 영상입니다. 이것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나는 꼼꼼히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전체 영상 또는 상권, 학원 나눠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암기해야 하는 내용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41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전에는 해설 없는 영상으로 최종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